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이죠. 6월 19일 금요일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양시장 모두 등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하면서 코스피 거래 마쳤는데요. 일단은 당분간의 급락 조정보다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0.37% 상승한 2,14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장 막판에 강하게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64% 상승해서 742선 만들어내면서 바닥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리드했고요. 1,500억대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갈등 우려 때문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1,20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셀피오 골드 토큰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져서 1,0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조정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이온체인이 그동안 상승폭을 좀 줄여내면서 3.63% 하락하고 있습니다. 67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리플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0.52% 홀로 상승하면서 23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장은요.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또 1시간 동안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진단 상담해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전화나 문자 주시는 동안 저희 시장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일단 이번 주 시장 좀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좀 급락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다음 주도 이렇게 횡보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어떤 섹터가 좀 오를 만한지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장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말기보다는 다음 주는 좀 관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인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관망보다는 지금은 이제 박스권장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매매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급락이 없다라는 얘기는 종목별로는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안전하니까 어차피 급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건 사실 박스권 매매 일단 정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네모나게 박스권을 만들죠.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 종목은 약간 왔다 갔다 조금 진폭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찾아보면 일단 우선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약주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서 그래도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또 조정받으면 또 단타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금요일서부터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서 흔들렸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죠. 그래서 제가 계속 아침 방송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어쨌든 2200을 돌파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라는 부분이 금요일 날이 시작이 됐고요. 바로 이 조정의 이 시그널인 요 봉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으로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된다. 대신에 그 섹터에서 초보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쪽을 계속 제가 제약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에서도 제약주는 잘 움직였습니다. 뭐 오늘은 뭐 여러 이제 뭐 일부 IT 종목들 2차 전지 특히 좀 잘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여줬는데 다음 주 시장도 박스권, 그러니까 계속 제가 요 이후로부터 계속 박스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2000의 지지와 2200의 저항,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뭐 오늘 뭐 미국 선물이 괜찮으니까 갑자기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져서 우리나라 시장 2,200을 돌파를 한다. 그럴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면 그때에서는 2차 전지가 주도주예요. 제약주도 주도주고. 그래서 지금 투톱의 주도주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서 제약주와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플러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IT 부품주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어쨌든 IT 섹터에 있는 2차 전지서부터 해서 제약주들이 2,200을 돌파하면 둘 다 갈 겁니다. 둘 다 갈 거예요. 대형주도 갈 거고. 그런데 지금에서는 2,200을 돌파를 당장 하기보다는 다음 주도 2,200을 저항으로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밀리면 겁먹지 말고요. 어차피 급락 없을 거고 61선 밑에서 땡겨 올릴 때까지 계속 종목들은 차별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제가 볼 때에서는 가장 유리한 섹터가 뭐냐? 제약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끌어당기거나 흔들리게 만드는 게 바로 코로나 이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코로나 이슈는 계속 있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제약주가 움직일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제약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제약주를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바이오 섹터의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이 저항선이다 보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앞으로 IT나 대형주들이 좀 움직일지 아니면은 2200을 돌파를 못하면 조금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에 맞게 알찬 주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1시간 동안 함께하는데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들어가셔서요.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이니까요.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요.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 상담입니다. 0136님이 보내주신 동국제강 매수가가 7,120원에 비중은 80%입니다. 비중이 좀 많이 높게 갖고 계시고 지금 또 고점에 계세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이건 뭐 과거서부터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사신 거라면은 좀 올라갈 때 좀 사다 보니까 역시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나. 만약에 과거부터 물렸다면 단가를 잘 낮춰놓으신 건 맞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주식을 공략할 때에서는 바닥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이 종목의 지금 바닥은 물론 이쪽까지 내려올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3월 이후에서 이 종목 공략할 때에서는 이쪽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N자형 상승을 이미 초과하면서 강하게 올라온 이 상황에서는 따라갈 게 아니고 조정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어느 정도 내려왔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서 역시 시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2,300쪽으로 간다. 2,200을 돌파를 하고 2,300쪽으로 가게 되면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다시 빠지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다시 밀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뭐 4,000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가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분명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왜 30%까지 빠집니까? 물어보신다 그러면 원래 종목이라는 게 그래요. 올라오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동국제강은 바닥권역에 있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10,000원 이상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현대제철을 보더라도요. 뭐 차트가 뭐 그렇게 많이 급락하거나 많이 빠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박스권으로 지금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2,000을 쉽게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왜 이쪽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내려오면 오히려 거기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10,000원까지 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행히 바닥이기 때문에 10,000원 선도 보인다고 하시고요. 중요한 건 코스피 지수 2,200 돌파하느냐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2457님이 보내주신 제넥신 매수가가 89,200원에 비중은 23%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제넥신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제약주 제가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랑 어제 같은 경우에서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좀
좀 조심을 했었어야 돼요. 저도 이제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침 방송 얘기할 때에서 지금 시장에서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공략할 때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냐면 제약주들이 한 10% 정도 빠지면 근데 오늘 조금 흔들렸어요. 생각보다 좀 적게 흔들렸지만 좀 더 빠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제넥시 같은 경우는 지금 면역 항암체에 있는 종목인데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운이 좋게도 오늘 강하게 뜬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며칠 동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5일 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팍 하고 올라간 건데 저는 오늘 정도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좀 사는 게 좋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89,200원이면 바닥에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 만약에 다시 밑으로 밀린다라 그러면 일단 85,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거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85,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오히려 거기 이하에서는 사야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85,000원부터 75,000원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올려치게 되면 정고점 자리 있죠. 11만 원짜리.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대략 아마 10만 5천 원이나 11만 원 사이 이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절반이라도 좀 비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매매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좀 낮은 편은 아니셔서요. 어떻게 주가가 흐르는지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담 1시간 동안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두 개의 채널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나 문자 지금부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너무 깜찍해 보인다. 예, 예. 네.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바이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무상하기 전에 11만 1,100원, 예. 11만 1,1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예. 10% 갖고 계십니다. 예. 레고캠바이오가 11만 1,000원이시면 조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 받기 전에, 무상 결정 나기 전에. 아, 무상증자 하기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 앞으로 어떻게 해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자, 지금 뭐 무상증자 하기 전에 11만 1,000원이라 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증권사에다가 물어보시면 지금 현재가 본인이 얼마에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아마 거기서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매수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예. 한 5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래는 못한다 카드 그게 그게니.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권리적 전 가격이면. 그러면은 일단은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좀 많이 좀 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일단 저점 자리가 한 5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되고 많이 지금 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줘도 또 밀릴 가능성이 또 있어요. 다음 달 7일 날 그 상장된다 하는데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겁이 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이제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있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면 돼요, 이거는. 예, 상장되고 나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일단 권리락이 떨어졌으니까 갖고 있어도 아마 줄 것 같은데요. 예, 그 전거는 다 첫날 사자마자 매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6만 5천 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밀리면 다시 싸게 사는 쪽으로 그렇게 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만 2천 원 예.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5천 원. 아, 예, 예. 네. TV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레고캠바이오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선에서 비중 줄이시라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 머터리죠. 하나머티리얼즈 궁금하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8,200원의 비중 20%. 18,200원에 비중 20% 갖고 예. 계십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오늘 그래도 수익이 좀 났어요. 오늘 4%좀 넘게 올랐는데 일단은 비중이 좀 괜찮으시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좀 재밌는 쪽은 뭐 제약주, 그다음에 우선주들은 이제 접근하지 마세요. 혹시 관심이 있다면. 근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최근에 우선주 많이 움직이고 방산주 많이 움직여서 그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는데 정상적인 종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일단 2차 전지가 대장이고 그다음에 제약주가 대장이긴 하지만 일부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도
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BH라든지 지금 같은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 부분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 일단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지금 일단 거래가 실렸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웬만한 뭐 제약주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7,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좀 버티면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고 2만 원 돌파가 나오면 좀 더 가져가시고 만약에 2만 원 돌파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다음 주에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음봉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10% 좀 줄였다가 다시 매수했던 가격 있죠? 18,000원에서 다시 재매수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되셨나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이 기업을 지금 정확히 이제 이렇게 뭐 부서라 보다 보니까, 근데 이 뭐 가스 쪽, 실거가스 가스 쪽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 뭐 동진 뭐 세미캠, 그 다음 뭐 솔브리는 같은 가스 하는 곳입니까? 아, 특수가스 얘기하시는 거구나. 솔브레인 그 뭐냐 예전에 그 불화수소 얘기. 예. 하나 머티리얼 쪽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반도체 재료 부품 쪽으로 어쨌든 솔브레인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하나 머티리얼즈 다 같은 쪽으로 걔네들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불화수소 이슈가 있을 때에서 얘는 잘 안 움직였었어요. 그때 당시 솔브레인하고 후성하고 이런 애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재료주 섹터들은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데 예. 그것보다도 저는 얘가 왜 더 좋을 거라 얘기하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사요. 예. 네, 좀 사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재료 장비줄이 그렇게 세질 않거든요. 예. 근데 세죠. 자, 보세요. 한번 기관들이 오늘도 20만 주 샀고요. 어제도 12만 주나 샀어요. 투신도 오늘 13만 주나 샀네요. 그렇죠? 예.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그 불화수소라든지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얘는 이 수급의 힘으로도 2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저는 지금 제약주를 좋게 보지만 얘도 제약주면 못지않게 강하고 좋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요거는 만약에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팔았다 그러면 그냥 냅둬도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예.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45,900원에 10%입니다. 네, 45,90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며칠 전에 샀습니다. 며칠 전에 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일단 녹십자 쪽에 이제 이슈가 좀 있어요. 일단은 녹십자 MS 쪽이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다 밀렸는데 녹십자 MS 요게 이제 시간의 거래를 보면 오늘 장중에 좀 상한가를 갔다가 그러니까 오늘 6시 30분 쪽에서 상한가를 갔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에 있는 이슈가 좀 살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모두 다 지금 면역 그 항암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료제에 대한 이슈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식약처의 승인을 지금 받았거든요. 녹십자가.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면역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혈청 요즘에 이제 그 혈청이라든지 혈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코로나 치료 지금 많이 한다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그 면역을 올리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일단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녹십자도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 치료제들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녹십자가 됐든 녹십자 랩셀이 됐든 녹십자 셀이 됐든 일단은 저는 이쪽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혹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종목들 지금 시장이 오늘 제약주에 흔들렸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요 정도에 흔들릴 걸 예상을 해서 제약주들 저 녹십자 지금 굉장히 공략을 해야 되는 좋은 종목으로 보는데 이 공략하는 방법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 있을 때 공략하게 되면 지금처럼 물 먹어요. 이렇게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 61선 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이격이 없는 쪽은 61선이고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쪽은 5일선이나 21선으로 보면 돼요. 좀 이따 뭐 상담하다가 좀 벌어져 있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할 텐데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61선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이런 데도 사면은 물 먹질 않습니다.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6% 올라왔죠. 한 번 더 빠지면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녹십자셀 굉장히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고 실적도 지금 녹십자 쪽은 실적이 1분기 때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나 녹십자셀이나 녹십자 랩셀이나 녹십자 MS나 저는 이번 타이밍에서 바닥 치고 상승할 거로 보니까 더 추가 매수하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네. 아마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아마케 끝나고 나면 제약주에 좀 수급이 좀 끊길 위험성은 없을까요? 끊긴다고요? 예. 끊길 아마케 위험성? 끝나고 나면. 아마케이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이미 벌써 녹십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제약회사들도요. 이미 벌써 암이라든지 뭐 아마케라든지 뭐 그런 거 한다고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나라에서 암 쪽으로 만약에 암 쪽으로 암이 걸리면 뭐 나라에서 뭐 10억을 주겠다. 이러면은 급등을 하겠지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마케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아마케 한다고 뭐 암이 정복된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손절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손절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자, 목표 가격은 일단은 매수를 다시 한다라 그러면은 60엔 정도 빠질 때 한 4만 1,000원 정도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 가격은 일단은 5만 원까지는 좀 가져가 보세요. 한번. 5만 원. 1차적으로. 예. 네. 네, 녹십자 패밀리 전망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5,800원에 20%입니다. 25,8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 네네. 종가랑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일단 좀 장대 음봉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통신장비주인 서진 시스템인데 이 통신장비주가 분명히 이슈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2달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몇몇 종목은 막 가요. 막 기가레인도 가끔 움직이기도 하고 뭐 RF텍도 가끔 막 최근에 막 RF텍도 급등이 나왔는데 과거에서 강했을 때에서는 이렇게 이제 통신장비주를 이렇게 강하게 쏘면 RF텍처럼 쏘면 다 쫓아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참 못 쫓아가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매기가 지금 최근에서는 뭐 빅텍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방산 관련주라든지 우선주라든지 제약주로 쏠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 2차 전지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통신장비주가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점 자리는 23,000원 자리 정도면은 그 정도가 저점인 것 같고 고점 라인은 28,0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걸 일양 이익 패턴이라 그랬는데 양봉의 거래가 실렸고 이틀 양호한 조정을 마쳤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선 다시 한번 상승할 힘을 한번 보여줄 건데 올라오게 되면 한 28,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세게 올라가면 그냥 냅두시면 되지만 거기서 28,000원 좀 못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거기서 한번 팔아뒀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는 게 지금 박스권장에서는 딱 맞는 전략입니다. 이거를 좀 연말까지 갖고 가는 거는 어떤가요?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건 괜찮아요. 5G니까 어차피 전망은 좋아요. 그렇죠? 뭐 네네. 중국에서도 지금 5G 해야 되고 뭐 유럽도 해야 되고 미국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5G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망은 좋아서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게 재미없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은 28,000원 갔다가 24,000원 갔다 그러니까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결국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데 차라리 옆에 있는 2차 전지를 했으면 올해 그냥 100%를 먹었을 텐데 내지는 네네. 옆에 있는 그냥 반도체 장비주나 아니면 제약주를 했으면 50%도 먹었을 텐데 괜히 서진 시스템에 걸려가지고 먹었다 깨졌다가 결국은 건진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거를 또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통신장비가 세게 움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박스권을 움직일 때에서는 재미없을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져가시면은 이거는 깨질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통신장비주들은. 그러면 뭐 연말까지 뭐 3만 원, 3만 3천 원까지 노려볼 수는 있겠죠. 좀 지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장기 보유해 주시면은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종목명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저 한국 알코올이요. 한국 알코올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7,200원에 15%요. 17,200원에 15% 갖고 계십니다. 네. 한국 알코올도 주가가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어서 좀 재미가 없어요. 이 종목도 매수가까지 갈라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점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갈지 제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네. 일단 한국알코올 이제 세정제 이슈가 있었을 때에서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많이 움직였을 때 걔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마스크 관련주도 똑같은 이제 이슈들로 코로나 이슈로 해서 많이 움직였다가 많이 움직였다 보니까 지금 횡보를 하거나 비슷한 모양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한국알코올도 이때 당시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 세정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막 급등을 했어요. 근데 급등을 하고 나서 아무리 그 종목의 섹터가 좋아도요, 많이 올라가면 조정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60일선을 지금 끌어내려오고, 그러니까 끌어당기고 있는 요 상황. 그래서 조만간에는 한번 반등을 줄 텐데, 요게 매수 가격이 15,000원이나 16,000원만 된다라 그래도 그냥 쉽게 한번 빠져나올 것 같은데, 지금 17,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단가를 좀 낮춰야 전략을 한번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막 들어가기에는 얘가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밀리면 13,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많이 올라오면 많이 빠지면 원래 자리까지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는 8,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빠지면 8,000원까지 빠지지만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 또다시 코로나 이슈에 대한 흐름들은 또다시 움직일 것 같아서 18,000원은 안 내려올 것 같지만 정말 심하게 내려오면 올라간 부분의 3분의 2 자리. 그래서 절반이 13,000원이고 3분의 2 자리까지 내려가면 1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느껴지시죠? 네. 싸게 사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했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반등이 나오게 되면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그 정도에서는 조금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좀 상황을 좀 보세요. 코로나 이슈로 해서 지금 마스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웰크론도 그렇고 지금 뭐 모나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 마스크 관련주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도 보면 모나리자 같은 경우 60일선 지지를 나와야 되는데 지지를 깨고 밑으로 더 빠졌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니 한국알코올도 여기서 60에서 지지해야 되는데 요거 좀 전에 봤었던 모나리자처럼 여기를 깨고 이렇게 한 번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나중에서 양봉이 나오거나 이게 올라갈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보유한 것만 조금 가져가시면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밀리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거나 어쨌든 17,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 좀 탈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일단 자제 권해드렸고요. 일단 매수가가 좀 반등이 올라오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라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이정수 의원님이 상담 굉장히 자세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개의 전화번호가 열려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도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요. 문자 상담입니다. 3413님이 보내주신 빅텍.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빅텍이 좀 보합 거래로 장을 마쳤어요.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었고 이 방산 쪽 관련해서 뭐 상한가도 이틀이나 나왔었는데 일단 이 종목 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텍 문자로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12,000원에 사셨죠? 제가 이 아침 방송에서 공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4,000원대였나 3,000원대 하여튼 그 라인이었었어요. 그때도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그때도 바닥은 아니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쯤에서 얘기했었을 텐데 뭐 강하게 움직였죠. 처음에서는 빅텍이 이제 자전거 테마로 해가지고 그 원동기 그 킥보드죠. 킥보드법에 이제 수혜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걸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약간 냉랭해지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북 연락소 폭파 사건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좀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항상 매수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들어갔다. 근데 아니다 싶다. 음봉이 나온다. 빠진다.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
오늘 매도 물량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거래량 볼까요 한번? 오늘 거래량 보면 오늘 9천만 주. 여기가 1억만 주, 이거 9천만 주예요. 9,100만 주가 터졌는데 매도 물량으로 열심히 던진 애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공략을 했는데 이거 종가상에 산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났을 때 안 팔았다면 욕심인 거고요. 그리고 단타로 들어갔다가 가야 되는데 못 갔다. 그럼 오늘 손절했다가 다시 월요일 날에 다시 재접근을 하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단타 관점이고. 근데 초보자들 기준으로는 여기서는 덤비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덤비시면 안 되고 이런 밑에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선수들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됐을 때에서 둘 중에 하나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아직은 이제 상한가 자리, 전일 상한가 자리 지지를 해주니까 다음 주에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때에선 파셔야 됩니다. 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로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빠질 때에서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갖고 있어봤자 손실만 납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많이 손절을 했어요. 다음 주 개파락이 나오거나 밀리는 것 같아 손절을 했으면 초보자들이 싸게 살 때에서 정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긴 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멀어서 여기서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흔들면서 밑으로 뺄 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JW 중해 제약을 보게 되면 이거 제약주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흔들어야 돼요. 이게 흔들고 할 때에서 이중바닥형을 만들 때에서 뭐 단타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는 먹기도 어렵고 다음 주에서 개파락 나온 다음에 밀려버리게 되면 손실만 커지고 이거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서 올라가면 바로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전략 세워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고요. 0278님이 보내주신 시젠. 매수가가 106,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시젠 언제 사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시젠의 시가가 107,300원이었는데 쫙 빠졌어요. 4% 넘게 빠졌기 때문에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CJN이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고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자, 매수가격이 좀 높아서 그렇지 사실 CJ는 좀 강한 흐름을 여전히 조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차트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서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좀 다행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빠질 생각이었다면 벌써 오늘 한 20% 정도 빠졌을 거고 내일도 또 빠져서 한 5만 원까지 밀리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강하기 때문에 좀 버틴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61선의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으니까 반등 줄 때 좀 빠져나오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를 공략을 하더라도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공략할 때에서는 단타, 그러니까 단타라는 거는 그냥 매수해서 냅두는 게 아니고요. 손절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도 빨리 하고 먹을 때도 빨리 팔아야 되고 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요리를 하셔야 되고 바닥 쪽에 있는 것도 사실은 뭐 냅두는 건 아니지만 매매로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 있는 것도 하면 되지만 바닥 쪽에서 있는 쪽들, 그러니까 이 밑에서 움직이는 것들 찾아보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방송 아침에서 이제 추천할 때에서는 이제 대한유판 같은 경우를 6월 8일 날에 여기서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단번에 50% 올라갔어요. 이거 수익이 많이 났죠. 근데 만약에 그걸 팔았다, 내지는 안 팔았어도 팔 수 있는데 팔았으면 이런 걸 다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폭이 많이 나오는 애들. 그래서 뭐 대한유팜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 방송에서 바닥에서 이것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보면 길게 보면 굉장히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게 일양사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쪽들을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편안하게 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떠 있는 공략하게 되면 나중에 조정받으면 굉장히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쪽들은 하는 걸 말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손절을 짧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대신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좀 여유가 있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바닥에 사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한번 팔고 그다음에 밀리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서 요리를 하기가 좀 쉬운데 고점에 있는 것들은 계속 올라가면 어떤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수익이니까. 근데 빠질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로 올라오게 되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 그러면 이 차트가 죽는 자리는 83,000원짜리인데 이게 조금 멀긴 하지만 83,0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손절가와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꼼꼼히 체크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남지 않은 시간에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접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진테크요. 유진테크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2,560원. 22,56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10% 갖고 계십니다. 유진테크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조금 올라갔는데 얼마까지 올라갈까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진테크는 이제 3D 랜드 플래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 쪽인데 삼성에서 이번에 돈을 투입을 해서 뭐 평택 공장, 화성 공장 하겠다라는 게 이쪽 테마예요, 바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계속 좋을 건데 그게 이제 가는 게 있고 또 안 가는 게 있을 거예요. 테스도 같은 섹터인데 테스는 안 가는데 유진테크는 계속 가죠. 예. 안 그래도 제가 유진테크 한번 차트를 보면 유진테크를 제가 작년에서도 바닥에 했을 때 2019년도인데 여기에서도 이게 전 항상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유진테크 작년에서 이걸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유진테크가. 그래서 작년에서 여기 12,000원대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서 이게 잘 올라가다가 그 2월달 3월달 코로나 사태로 해서 2만 원까지 잘 가다가 12,000원까지 미끄러졌길래 이거 좋은 종목인데 많이 미끄러져서 그래서 이것도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올라올 때에서 일단은 사긴 샀는데 좀 가격이 좀 높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좀 불안하실 텐데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가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 많이 샀죠. 신고가 가는 종목은 목표 가격이 무한대예요. 세력들이 팔기 전에서는 안 빠져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22,0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22,000원이 깨지면 수익 났던 걸 다 반납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기술적으로 볼 때에서 그러니까 싸게 샀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약에 16,000원이나 14,000원 샀으면 22,000원 안 깨지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매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24,000원 24,000원이 깨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시면 아마 계속 위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한 아셨죠? 3만 정도 보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로 가는 이유가 지금 이슈가 지금 탔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랜드 플래시에 대한 이슈를 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냥 비정상적으로 그냥 계속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만 원이 아니고 뭐 4만 원, 5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대신에 22,000원이 깨지면 안 되고 24,0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예, 22,000원 꼭 기록해 놓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22,000원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지트리 BNT요. GT리비엔티 매수가랑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29,000원에 20%입니다. 29,0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늘 종가보다는 2,000원 정도가 좀 높고 일단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GT리비엔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매수 가격이 29,000원이시라 그랬어요. 29,000원이면은 뭐 이것도 일단 뭐 제약 섹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좀 내려왔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내려왔으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좀 더 빠지면 26,000원까지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내려온다고 겁먹지 말고요. 이거는 갖고 가면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되는데 조금 더 밀리면 더 추가 매수 하세요. 여기 보면은 한 61선, 이거 61선이라고 지금 저는 여기 차트에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한테 61선 쪽으로 밀리게 되면 거기는 추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니까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1차 목표치는 3만 원 정도. 그러면 26,000원 정도 해서 또 추가 매수 더 할까요? 그렇죠. 좀 더 하셔야 돼요. 한 10% 정도 더 하시고 3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절반을 매도할지 아니면 좀 더 매도할지 거기는 그때 가서 좀 고민을 좀 하시고 이거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유해 보시고요. 조정 받으면 추가 매수 권해드렸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바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FA 반도체요. SFA 반도체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5,72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예요. 5,720원에 비중 15% 갖고 계십니다. 네, 반도체 종목이 좀 워낙에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볼지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인 SF 반도체, 사실 저는 이거 작년 12월 달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작년 12월 달이 아니고 재작년, 2019년도 여기 1월 달, 2018년도 12월 달. 그래서 바닥에서 저는 이 종목을 강하게 추천했었던 종목이라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많이 했었고 뭐 좋은 종목으로 많이 소개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도 매매 공략을 좀 자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금 약한 흐름들이 좀 그러니까 그전에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흐름들이. 네.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고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고 하면서 시장의 히어로의 역할, 그러니까 영웅의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좀 왜 이렇게 약한가를 봤더니 바로 수급에 지금 기관들이 무지막지하게 팝니다. 네,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흐름들은 이렇지가 않아요. 이전에서는요, 이게 지금 2020년도 3월달, 2월달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외국인들도 꽤 많이 사죠. 네. 이렇게 빨갛게 샀던 애들이 최근 들어서는 지금 수급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주 기관들하고 투신하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아주 대놓고 팔아요. 네, 그러니까 왜 얘네들 왜 팔겠어요, 근데?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빠요. 왜 팔까요? 수익이 많이 나서. 네. 수익이 많이 났어요, 쟤네들은. 기관하고 연기금 애들은 이 바닥에 샀단 말이에요. 여기 19년도 여기 1,000원짜리 있죠? 1,500원, 1,800원, 2,000원 여기서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저는 코로나 전에 이걸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이 조금 높은 데도 공략했기 때문에 지금 물 먹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럼 계속 빠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점 라인들을 쭉 그어보면 밀리게 되면 4,500원에서 4,000원 뭐 초중반까지 밀릴 수는 있거든요. 네. 밀리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여전히 기관들이 아직 다 팔지 못했고 물량들을 아직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물량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좀 받았죠. 네. 그리고 얘는 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들은 다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고점에서 사서 물린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종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쭉 빠졌다가 움직이면 이게 이제 이중바약형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한 4,500원 정도서부터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고 다시 올라오면은 그럼 단가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매도 타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FP 반도체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여보세요? 지금 연결이, 네, 들리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틸렉스 유틸렉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8,200원에 20%. 58,200원에 20% 맞으시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틸렉스로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매수를 정말 잘 들어가셨어요. 58,200원에 지금 77,000원이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유틸렉스 면역 항암책 플러스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잘 사셨네요, 바닥에서. 네, 매수를 한 지가 3월 그 주가 폭락할 때 그 이전에도 샀고 그때 물타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일단 유틸렉스 지금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지금 돌아 올라가는 모습이 이게 정배열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또 좋은 게 이 앞에 보면 이제 거래량들이 지금 실리고 있는 것들이 저는 제약주를 왜 좋게 보냐면 유틸렉스처럼 바닥에서 저렇게 거래량들이 실려요. 거래량 이꼬로 뭐냐면 이 거래량은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의 돈이 들어가서 이게 조금 더 길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거는 어차피 수익도 많이 났고 잘 안 빠지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밀려도 7만 원까지 밀려도 팔지 마시고 이거는 한번 9만 원, 10만 원까지만 끌고 가보세요. 네. 다만 조금 걸리는 거 추가매수는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7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다른 제약주들도 이게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은 그렇게 손에 드물어요. 보면은 지금 유틸렉스 보면 실적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적자 지속이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연속 계속 적자예요.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적자의 폭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예전보다 돈을 덜 까먹는다 뭐 그런 느낌. 흑자 전환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약주들은 사실 연구 비용들이 그러니까 R&D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유틸렉스가 면역 항체가 잘 되거나 뭐 코로나 치료가 잘 돼서 나중에 뭐 대박이 터져가지고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신경은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무지막지하게 막 우량한 회사는 아니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그때에서는 조금 매도 타이밍도 한번 잡아보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더 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더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4,000원이고요. 70%요. 54,000원에 70%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조금 크시니까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를 사셨는데 이전에서 삼성전자 많이 좋아하셨나요? 매매로? 네, 제가요. 네. 삼성전자를 산지 한 2달 되나 그러는데 계속 이제 한 5만 원을 상해를 3번인가 하다가 또 다시 내려가지고 이번에도 49,000원인가 그렇게 했다가 요새 조금 오른 거죠.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라서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꽤 커요. 지금도 3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지수가 2,300, 2,400, 2,500 이렇게 폭등을 해야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못 가죠, 지금.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냥 박스권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막 넘어가면서 올라가는 쪽은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듯이 뭐 유진테크처럼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가벼운 쪽 시가총액이 5천억, 뭐 4천억, 3천억짜리가 급등을 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삼성 무거운 애들은 그냥 5만 5천 원, 5만 6천 원 저항받고 또 밀리면 또 5만 원 내려가고 또 올라오면 5만 6천 원, 5만 원, 5만 5천 원 올라가고 또 밀리고 계속 그 폭이 대략 한 5% 정도 폭이 될 텐데 그냥 5% 내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할 종목이니까 그게 좀 지겨우면 그냥 여기 수익 날 때에서 한번 팔고 사실은 근데 팔고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면 돼요. 5만 원 쪽으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 지겨움을 좀 이겨내시면서 가져가면 뭐 6만 원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삼성전자가 6만 원, 6만 2천 원 넘어가면 다른 IT 부품주들은 이 삼성전자보다 20배나 10배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종목을 알고 세 번이나 이제 5만 원 상해하다가 다시 또 세 번이 아니고 앞으로 10번, 20번 더 그럴 건데요. 그래요? 얘는 원래 그런 종목이에요. 예. 네,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요게 폭등을 하면 지수가 2,500, 2,600 같은데 얘만 갈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가야 되는데 얘만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한 대략 한 5만 5천 원이나 5만 6천 원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이정수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 잔소리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배트맨 1부에서도 여러분들 상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